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직접 진행한 승인 사례를 좀 같이 보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본 사건은 이제 에서 주식회사에서 인터넷이나 전화선 등을 설치하는 직영 근로자 기사님의 이제 목 디스크를 산재로 승인받았던 건입니다. 저희 법인 대표 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인데 산재 승인이 이제 가능할지 이런 걸 되게 걱정하시면서 방문 상담도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시고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결국 이제 위임을 맡기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잦은 수술로 경제적인 좀 불편함이 수술을 2회 걸쳐서 하셨거든요. 경제적인 불편함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착수금은 따로 받지 않고 진행을 해드렸던 건입니다. 나이가 조금 젊으셔가지고 많이 안타까웠는데 일단 본 사건이 진행을 하면서 쟁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원래는 전신주에 올라가서 이 전신주의 이 선들을 건드리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목이 좀 아프다 싶어서 회사 쪽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목이 힘들지 않은 업무로 보직 변경을 중간에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년 뒤에 한 4, 5년 정도 그 보직 변경된 사무직적인 업무를 좀 수행하다가 4, 5년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멈춘 지 수년이 지나서 목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힘든 일이랑 목 디스크 간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조금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 쪽이 대기업이라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준비된 반대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전부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박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같이 근무하지 않았던 그냥 같은 팀이었기만 했지 배정된 지역이나 업무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근로자들로부터 이제 업무량이 적다, 부담이 경하다라는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었고 회사 측에서 그다음에 사내 이제 성과평가 기준 그러니까 사내 뭐 이런 규정집 같은 거에 나와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근거로 의뢰인이 100% 현장직이었는데 100% 이제 전신줄을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일이었는데 텔레마케팅 업무를 상당히 수행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작업 동영상을 제출을 이제 회사 측에서 해줬는데 이 작업 동영상을 회사 작업 매뉴얼 동영상을 작업 동영상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들어온 경우에 이 신입사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완벽히 안전한 장소에서 보조 수행원까지 두고 새로운 최신식 장비로 작업을 하는 매뉴얼적인 교과서적인 영상을 제출을 함으로써 현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신체 부담 정도가 매우 경한 영상이 증거자료라고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올라가게 되었죠. 네, 그래서 각자 어떻게 이제 반박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냐면 이 목이 힘들지 않은 업무로 보직 변경이 되면서 한 3, 4년간의 이제 업무 부담에 공백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목이 좋지 않았던 의무 기록들이 조금 있었어서 그걸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목은 이때 당시부터 상해 있었고 오히려 신체 부담 업무를 멈추자 이 악화 속도가 완화되었다라는 내용의 이 확인서나 그 각종 의무 기록들을 받아서 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회사 측이 준비한 이 진술서에 대해서 근로자 측이 따로 현재 실제 자기가 이제 그 성과 보고를 상사한테 올렸던 옛날 자료들을 어떻게 개인 컴퓨터 같은 거에서 찾아서 그것들을 제출을 하면서 실제 성과를 이 정도 올리고 이런 건수들을 수행을 했는데 이 회사들이 말한 업무량이랑은 터무니없이 다르다.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것도 인정을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받았고요. 작업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장비가 없고 좀 위험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할 수는 없었지만 현장의 그 사진이나 그 노후화되고 좀 열악한 그 장비들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해서 공단에 제출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좀 생생하게 중계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좀 반박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과가 모두 다 인정이 되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위원은 불승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근고격계 질병의 진행이 꽤나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결정적인 문구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관련성의 경우 소수 위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경추의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지만 그 지속 시간이 짧고 부담 정도가 낮아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다수 위원은 등주 작업 등 경추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경추의 굴곡 및 신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 작업 내용, 업무 수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추 부위 누적 부담이 상병 유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한다라고 결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